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3천만 땡겨주시죠. 네. 그럴까요? 네. 저기 저 담보로 뭘 좀 걸으셔야죠. 자,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어디서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예. 네. 네. 갑자기 대꾸할 의욕이 사라지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이번 주. 네. 그러니까 어쨌건 시장 근데 증권사 리포트는 아무래도 좀 후행적인 게 많아가지고 그렇죠. 예, 별로 그렇게 증권사들 리포트들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안 쓰게 돼요. 신뢰를 안 하게 되니까 그래도 이러다 또 큰 코 다칠 때도 있겠죠. 네. 보통 증권사 리포트를 뭘 보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아침에 나오는 증권사 리포트 보통 시황 관련된 거는 잊으세요. 보지 마세요. 네, 그래 봐야 뭐 시황 뭐 맞춘 적 있습니까? 뭐 야, 이러면 안 되죠. 아, 왜, 예, 너무, 네. 너무 훅 들어갔네요. 예. 네. 그거 말고 제가 보기엔 산업 리포트나 종목 리포트는 오후에 보시는 게 좋고요. 다 끝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산업 리포트 같은 경우 중요한 것만 체크 딱 했다가 이제 좀 자세히 보자. 잠깐만 이제 걸러내셔서 그렇게 보시는 게 좋고 예. 증권사 리포트는 거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네. 증권사 리포트가 더 좋은 8.15 장기전. 예. 예. 아니 아침부터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세요. 그럼 장기전. 예, 괜찮죠? 예. 네, 손바닥이었습니다. 예, 가운데 손가락만 아니면 돼. 저희 동방예의지국에서는 그런 거 쓰면 안 됩니다. 네. 자, 네. 일단 우리 저 토요일 날 또 저 찐시황에서 이제 주간 정리를 한번 해주셨는데, 네. 일단 그 금요일 날 나스닥 급등으로 끝나서 네. 오늘 시장은 좀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이제 문제는 항상 모든 네. 사람들 이렇게 괜찮을 때 비중을 줄여야 돼? 아니면 이걸 추세 시작으로 봐야 돼? 이거거든요. 그쵸. 예. 그게 가장 핵심이고, 그래서 아마 이 정도까지 반등이 들어왔으면은 일단 한 번은 더 들어오겠다라는 쪽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돌리긴 돌리는데 아직 거래량이 좀 믿음직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다가오게 되면 11,900하고 12,500 뭐 이 정도까지 설정하고 저희가 봤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돌리는데 또 보통 보면은 저항, 그리고 그냥 훅 들어오는 게 이제 시장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됐었을 때 아마 이제 조금 자신감을 갖겠죠. 그래서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래량과 한 12,500선 정도까지는 일단 터치는 해야 되겠다는 입장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도 한국도 지금 상당히 애매한 지수선에서 이제 미국이 올랐어? 그래! 그러면서 같이 또 움직임이 나오겠죠. 근데 한국은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좀 저항선이 밋밋하게 들어온 자리다 보니까 힘을 내면 낼 수도 있는데 워낙 미국이 많이 빠졌다가 돌아온 거인 만큼 그에 따른 폭은 다를 수는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은 또 비슷하게 보게 되면 한 2,670, 그 2,700 사이 정도까지는 이제 시도는 들어올 텐데 시도가 들어오게 되면 일단 지금은 첫 번째 포인트는 그거 같습니다. 많이 빠진 종목들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낙폭 과대했던 뭐 성장주 개념이나 뭐 최근에 또 흔들렸던 반도체 뭐 이런 쪽 IT 쪽들 움직일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중국이 내일 모레부터 6월 1일부터 이제 봉쇄 해제 쪽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럼 중국 때문에 흔들렸던 종목들 많죠. 네, 이런 것들도 소비 쪽은 오히려 반등 오면 좀 팔아야 될 것 같고, 근데 반등 해제하면서 반등이래 이거 봉쇄 해제하면서 나오는 변화를 보게 되면 경기 부양과 같이 연결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뭐 그동안 좀 경기 민감 관련된 원자재 쪽들 이쪽도 또 움직임이 나오지 않나. 대표적으로 철강이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그래서 그렇게 완만하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쪽도 보시면서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조금 좀 숨통이 튀는 걸로 바라보시되 하나하나 또 움직이는 저항선 돌파하면서 움직이는 단계들 체크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너무 급하게 또 오늘 그래 이제 시작이야 이렇게 대응하시지 마시고 현금은 다 쓰지 마시고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그 투자의 아이디어를 가질 때 네.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네. 철강주를 괜찮게 본다, 이쪽이 좋아질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네. 포스코 같은 어떤 대형주를 할 것이냐, 아니면 네. 중소형 철강주를 갈 것이냐, 이런 기준은 어떻게 좀 보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나의 성향에 맞게. 그 섹터 자체가 다 오를 거기 때문에. 네.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그러면 포스코홀딩스를 할까? 아니면 뭐 또
현대제철을 할까, 뭐 아니면 또 동국제강을 할까, 뭐 이게 약간 중형급 정도쯤이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저점에서 좀 반등을 할 때 대형주가 자리를 잡아주게 되면 나머지가 좀 느렸지만은 거기서 추가적인 변화가 나오기는 또 더 낫겠죠. 그리고 또 작은 종목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대부분의 소형 철강사들은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문배철강 이런 종목들은 한번 또 시세를 냈다가 좀 내려오는 흐름들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거의 다 포스코의 대리점들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을 너무 그쪽으로는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조 쪽으로. 네, 한 중형급 정도에서 어느 정도 고르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주간 뭔가 시장에 영향을 끼칠 만한 이벤트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볼까요? 너무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네, 너무 많아서 머리가 어지러지할 수 있는 또 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번 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정을 찾느냐 아니면 거기서 또 흔들려서 같이 변동성 막 또 왔다 갔다 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항상 월말 월초면은 이렇습니다. 여기다가 혹시나 실적 발표까지 되어 있다. 머리 터지죠. 이게 보통 7월달, 8월달 넘어갈 때 이런 현상들이 많을 텐데 또 거기는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휴장입니다. 미국 휴장이니까 아마 화요일까지 이런 분위기 뭐 유럽도 큰 변화 없게 되면 이제 한 월화 정도까지는 시장 반등세 이어가는데 수요일부터가 또 중요하겠죠. 근데 수요일부터 중요한데 한국은 또 휴장입니다. 그러면 또 그 미국 시장이 쉬고 난 뒤에 변화를 또 목요일 날 한꺼번에 봤겠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도 만만치 않다. 이번 주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오늘 EU 정상회담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거 좀 자세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천연가스 이제 러시아에서 우리 안사 2027년부터 안사 그러면서 리파워라고 하는 전략들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천연가스 안 쓰는 대신에 신재생 에너지 쪽 강화해야지. 그러면서 풍력, 태양광 이런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지난주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천연가스 보게 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여전히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높고요. 게다가 또 유가나 이 천연가스 모두 다 쉽게 보면은 이게 재생이 안 됩니다. 한 번 쓰면은 끝나요. 이런 상황들 쪽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받았던 안정적인 공급 라인들이 또 바뀌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들은 계속 자극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다라고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엔 물론 신재생 쪽도 중요하겠지만 핵심은 에너지 관련된 쪽에 투자를 더 해야 될 거고 거기서 나오는 천연가스 관련된 쪽은 꾸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서 물론 이번에 인플레이션 압력 지표가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에너지 쪽은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해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전략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아마 러시아의 대안을 어느 쪽으로 얘기하는지 결론은 안 나겠지만 계속 얘기하면서 아이디어 나올 때마다 그와 관련된 또 종목들은 연결이 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31일 화요일 날은 한국의 4월 산업활동 동향 관광 통계 관광 통계는 이제 지금부터는 중요하겠죠. 외국인들이 얼마나 오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얼만큼 나가느냐, 이런 외국인들의 통계들 서서히 변화가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다녀오시죠, 대표님. 어디를요? 이제 풀렸는데 비행기 값도 이제 좀 하는데 비우시고 다녀오셔도 여기 좀 잘 부탁드리고.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없어도 될 것 같습니까? 뭐 주말에 좀 해보니까 그냥 별거 아니에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어떤 분을 오시든 네 괜찮습니다. 예. 네. 파이로 모니터 2대 MC로 우리 저 설마 제가 그런 자리가 괜찮더라고요. 아니 괜찮아요. 바로 한 4일 후에 3대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럴 때 이전의 위험도 있군요. 네, 그러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쪽인데 이제 산업 활동 동향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5월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되는데 이것도 약간 골치가 아픈 게 인플레이션 시대 보니까 이번에서도 미국의 유통업체 실적 발표되는 거 보게 되면 하이엔드급, 그러니까 백화점은 실적 괜찮아. 또 저가형 뭐 달러트리 이런 것들은 실적 괜찮아. 어중간한 월마트나 타겟 이런 것들이 흔들리고 있죠. 그래서 양극화가 되는데 그만큼 신뢰지수가 좋을 것이냐, 소비 지표가 좋을 것이냐 아닐 걸로 봅니다.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중국의 5월 제조업, 비제조업, 제조업 서비스업
좋을 리가 없겠죠. 이게 좋은 게 이상한 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얼만큼 안 좋으냐라고 바라보는데 그러면 보통 중국 정부가 이런 때 안 좋은 거 발표하고 또 경기 부양책 살짝 끼워 넣기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또 체크해 보자라고. 근데 요번엔 그래도 조금 지난번보다는 좀 낮이지 않겠냐 기대감이 있던데요. 근데 5월 달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봉쇄를 이어가면서 이제 후반기에 약간 좀 완화되는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크게 좋아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할 것 같고요. 또 6월 1일은 수요일 날 선거하러 가셔야죠. 네, 이미 하신 분도 계실 거고. 하지만 하루를 노는 날이 아니라 선거일이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그래도 장중에 나오는 거 여러 가지 체크 많이 하실 겁니다. 이슈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또 미국은 5월달 ISM 제조업 지수, 제조업 지표 발표됐는데 제조업 지표가 지난 달부터 꺾이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이 안 나올 것이다. 또 연준은 베이지북 발표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또 미국 경제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근데 다른 것보다 소비 관련된 쪽을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야 미국의 또 하나의 기준이 흔들리느냐 여부가 또 나오겠죠. 그리고 또 하나 6월 1일부터는 드디어 금리 인상과 QT라고 하는 양적 긴축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직접적인 영향권들이 들어온다는 쪽에서 눈길이 가는데, 근데 의외로 이제 직접적인 자금이 유동성이 흡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한계 기업들 있죠. 그렇죠. 네, 이게 얼만큼 타격을 받느냐라는 쪽인데, 그래서 아마 좀 걱정했었던 게 하이힐드 스프레드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뜯어오진 않았습니다만, 네, 근데 그걸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량 채권과 좀 비우량 채권들의 그 금리의 차이의 스프레드,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비교하는 건데 올라가게 되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지난주까지는 막 올라가더니 이번 주에는 훅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이제 QT를 시행하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475억 달러, 국채 300억, MBS, 그러니까 모기지 쪽 175억. 근데 3개월 뒤는 또 950억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9월 달부터는 만약에 8월 달 FOMC 쉬고 9월 달부터는 한 25bp로 워낙 QT가 강하다 보니까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고 보여지는데, 그때 또 물가 수준은 봐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물가 수준이 여전히 고공행진이다. 그러면 또 50bp 하는데 950억 달러까지 간다. 이거 부담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부터는 QT를 보면서 챙길 거는 기업들 신용과 관련된 쪽이나, 또 요즘 보니까 미국에서도 11% 연체자가 11%까지 들어갔대요. 개인. 네, 개인 연체자들이.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과거 모기지 사태,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때 나왔던 충격들이 또 재현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도 그 대부분의 대출이 부동산 담보 그렇죠. 대출, 네. 그런 거일 테니까. 그렇죠. 또 거기다가 미국 주택 가격 지수는 고점에서 좀 내려오고 있는 추세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봤었을 때는 또 이제 부담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체크가 되고, 이게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문제죠. 지금 주식하는 사람분들의 직접적인 입장으로는 지금 이제 그렇죠. 신용이자가 7%가 들어갑니다. 그러니 아니 주식으로 7%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겠지만 가능하겠지만 7%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예. 가능하겠지만 네. 그러나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높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부담이 큰데 저희가 이제 그렇죠. 그것도 모르고 그냥 신용 계속 이런 때 한번 챙겨봐라고 하시는 것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연말이면 10%까지 얘기합니다. 이제 신용이자 10%를 내고 연간 수익률을 끌어갈 수 있느냐? 줄여야 됩니다. 당연히 줄이신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MSCI 리밸런싱 현대중공업 들어오는 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기 때문에 이제 기업 관련된 내용으로만 이제 들어오겠죠. 네, 그리고 또 유럽 류마티스 학회가 개최됩니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또 바이오주 쪽에서 뭐 얘기 나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금요일 날 보게 되면 에스코 임상종합학회. 에스코. 예.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6월 달에만 한 4개 됩니다. 이런 학회들이. 그래서 이런 걸 힘입어서 제약바이오주가 올라가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분위기는 대면으로 나오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데, 저희가 보통 제약바이오 하게 되면 예전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가니까 나머지 종목 다 가는 이런 장세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배경은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죠. 지금 추세 흐름들도. 근데 아마 류마티스 학회에서 혹시나 또 지금 셀트리온 얘기가 조금 더 나오게 되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지금 분위기는
다 같이 움직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아마 개별적인 요인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보다 보니까 또 원숭이 두창, 네, 이쪽이 환자가 400명까지 늘었더라고요. 그 이외로,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예전에 우리 하여튼 이 질병 코로나 때도 이게 네. 뭐 별건가겠어 이러다가 이제 확 전염이 되면서 그렇죠. 그럴 가능성은 없겠죠. 근데 제가 보기엔 이제 공포는 있는데 이게 각국 뭐 WHO를 비롯해서 각국 정부들이 컨트롤이 가능하냐? 제가 보기에는 천연두 치료제로 가능하다라고 얘기돼 있고 또 변이 백신이 없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뭐 이런 환자 늘어난 것 때문에 테마주가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녹십자 MS 이거는 관련주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그냥 기대감으로 맞습니다. 같이 막 올라가는 주식들이 있고 네. 거기에 그냥 그래 같이 요즘 재미없는데 시세 차익 좀 이러면서 따라 들어갔다가 네. 큰일 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러니까 구분을 하셔야 될 게 아마 코로나처럼 그런 데 쪽으로 나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지금 생산하고 천연두 치료제 생산하고 있는 쪽은 HK 이노엠밖에 없는데 이 종목이 무거운 거는 시총이 거의 조 단위인데요. 그러니까 무겁죠. 그래서 실질적인 수혜는 있지만 아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오늘 좀 만약에 움직인다 그러면 그냥 살짝 들어가셨다 빠져나오는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또 취업 관련된 ADP 취업자 변동인데 요즘 보니까 또 빅테크 기업들도 해고가 좀 늘어나고 있죠. 거기다가 아마존도 지금 물류창고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막 확장했던 거 잠깐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좀 챙길 거 챙겨봐 이런 흐름으로 나오고 있죠. 수익성을 좀 챙기자. 그렇죠.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4월 공장 주문은 뭐 그렇게 큰 기대감 없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오페크 플러스가 개최됩니다. 여기서 지금 유가가 이제 114달러대 WTI 기준으로 올라가고 있고 조만간 큰 변화 없으면 또 120달러대 갈 것 같은데 이제 오페크 플러스가 이때 어떤 결정을 하느냐. 지난번에는 증산하면서 요만큼 몰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또 증산 가능성은 또 왜냐면 이렇게 또 좋을 때 조금씩 좀 몰려야 우리 재정도 더 좋아지는 꼴이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플러스에 들어가는 러시아죠. 러시아는 증산해봐야 뭐 팔 데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마 가장 반대할 거고요. 근데 그 나머지 국가 쪽에서도 또 그렇게 뭐 지금 여기서 증산해서 가격에 영향을 줘 고민하다 보니까 큰 증산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산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6월 3일 금요일 날은 중화권 쪽은 다 휴장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휴장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저희는 또 6월 6일 월요일이 휴장이죠. 그래서 두 번의 휴장이 나오는데 그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또 계좌 관리는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게다가 에스코 아까 말씀드렸는데 엔지캠 생명과학이 간다고는 하는데 모멘텀이 뭔지는 아직은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미국의 5월달 서비스업 지표 발표되고 고용동향 보고서 나오죠. 이번 주에 중요한 거 왜 이렇게 많죠? 네. 게다가 또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다 보니까 약간 또 복잡한 국면이 있겠지만 일단 한국도 꺾이느냐 이것도 한국은행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인데 아마 안 꺾일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에너지 관련된 쪽에 비중이 높다 보니까 또 식품 관련된 쪽 여전히 고공행진이다 보니까 크게 안 밀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고용 동향 보고서는 또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실업률 자체는 지금 당장은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했던 지난 흐름으로 보게 되면 시간당 임금 상승률 이 같은 경우도 좀 꺾이느냐 마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여전히 민간 고용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이제 직접적인 이 관련된 임금이 계속 고공행진인지 이것도 인플레이션의 하나의 변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여기 자리를 확실하게 차지하시려면 네. 비염을 고치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머위대 아까 네. 어느 분이 머위대인가 머대위인가 머위대 비염에 좋다고. 아, 머위의 모르겠어요. 머위 대학교는 아니잖아요. 네. 네. 죄송합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자연에 약해요. 생물에 약하고. 아, 예. 네. 머위대 이제 검색해서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한국 CPI도 왜 중요하냐면은 네. 이 한은 총재,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게 마인드가 네.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금리 인상이 더 파격적으로 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시장의 불안감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25bp로만 쭉 가다가 미국이 이제 50bp씩 가고 네.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또 미국이 빅스텝으로 나가는데 그거 하반기에 또 7, 8월 달 이후에 빅스텝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그냥 스몰 스텝, 베이비 스텝인가요? 뭐 베이비 빅 하여튼간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제 역전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또 자본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만약에 격차가 벌어진다 그러면 하반기는 오히려 또 빅스텝으로 한국은행도 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머위대. 머위. 예. 네, 뭐 머위. 예. 네. 야,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 그 사모님께 네. 머위대 부탁합니다. 머위대 볶음이 맛있다고 하네요. 그거를 해서 네. 맛있는 머위대 볶음을 통해서 비염도 치료하시고. 알겠습니다. 예. 근데 예. 지금 그 코로나 이전에 네. 그 평균 그 반대 매매가 한 67억 정도였다고 하네요. 예. 근데 지금 167억이래요. 맞습니다. 올 평균 네. 하루. 네. 그러니까 이게 3년 사이에 2배가 늘어난 거다. 얼마나 이 속쓰린 일들이에요. 이 피해보는 진짜 분들. 마음이 아픈 사실인데요.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네. 왜 지금 들고 있는 상태에서 빠질 대로 빠졌는데 여기서 내가 정리하면 손해가 커지니까 그렇죠. 그냥 계속 들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아마 제가 과거의 경험을 생각해 보게 되면 한 3번 정도 갔더라고요. 제가 신용 담보 부족이 났다. 증권사에서 통보 온다. 그러니까 그땐 제가 저한테 통보를 했죠. 직원이었으니까. 그랬을 때 보면은 처음엔 막습니다. 에이, 내가 여기서 도저히 못 팔아. 근데 그렇죠. 두 번째도 이제 추가 자금 들면서 와, 이거 버텨야 되는데 생각이 드는데 3번째 이상 넘어가면 포기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만약에 반등이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들어갔던 자금과 뭐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얼마가 올라야 됩니까? 근데 그러면 반대로 그때 사이에 쌓였던 매물대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것까지 다 돌파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장 에너지도 들어오는데 그럴 정도까지 날 살려주기 위해서 그 종목들이 올라와 줄까요? 다 뻔하게 매물대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한 첫 번째는 막는다고 하시더라도 두 번째부터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그냥 진짜 아프지만 그리고 그때 정리를 하신 다음에도 신용이나 뭔가 크게 타격을 입어서 정리하시게 되면 이때는 한 일주일간 매매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를 좀 돌봐야 됩니다. 나를 챙겨야 되고요. 그 안 좋은 거를 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네. 내가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아픈 경험? 그러나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나는 더 뭐 좋아질 거예요. 스스로 위안하는 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자기 때마다- 합리화를 이때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마다 힘내기 위해서 머위대 막 먹고 네. 치료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부셔야죠. 네. 머위대. 예. 그냥 넘겨드릴게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수소법 주말 사이 뭐 통과한 거 네. 이거는 내일 또 한번 자세하게 얘기 한번 하도록 하죠. 추소 관련주에 대해서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네, 또 뒤에 민재기 팀장님도 자세하게 뭐 이런 얘기들 하실 거고요. 네. 근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